팅커캐드를 활용하는 마지막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림 파일을 모델링으로 응용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내보내기, 그러니까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옆에 거꾸로 가져오기를 응용을 할 겁니다. 가져오기는요, 보면은 STL, OBJ, 그리고 여기 SVG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SVG 파일이 벡터 파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진은 JPG 또는 PNG 파일일 거예요. 이 SVG 벡터 파일을 가져와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 SVG는 이제 일러스트 같은 전용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러스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림 파일을 응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글로 검색을 할 때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제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돌고래를 치고 이제 이미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컬러풀한 다양한 이미지가 검색이 되죠. 그러면 구글에서 여기 보면요. 도구를 클릭하면 이 색상을 다양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색상이 아니라 흑백으로 바꾸면 이렇게 흑백 이미지 또는 그레이스톤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미지를 SVG 파일, 팅커캐드의 모델링을 위해서 SVG 파일로 불러올 거예요. 그러려면 이미지를 이제 파일을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이미지들은요. 흑과 백이 명확하게 구분된 이미지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레이 톤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딱 흑과 백이 명확하게 있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좋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미지를 그냥 개인적으로 연습하거나 개인적으로 하나, 두 개 만들 때는 저작권이 상관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이 뭔가 판매 목적이나 다른 영리로 사용을 한다면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용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수정 후 재사용 가능. 이제 요렇게 선택이 되면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들로 바꿔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를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 요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검색되는 게 다르니까 여러분도 이미지를 도용해서 사용을 할 때 이제 이거를 구글에서 서치해서 사용하면 좋겠죠. 자, 어쨌든 흑백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면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PicSVG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픽처를 SVG 파일로 picsv.com입니다. 자, 이제 이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거 또는 이제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엠블럼이 있을 수도 있고 걔를 이제 파일을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도 이제 하나 이미지가 있는데 다운로드를 일단 해볼게요. 이제 만약에 컬러풀한 이미지를 넣게 되면 SVG로 바뀌면 이런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모델링으로 작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찾아서 올렸던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줍니다. 자, 돌고래를 업로드를 해줘서 자, 보면은 이제 여기 픽셀까지 이미지가 다 돼버리네. 네, 이렇게 여기 보면 필터가 몇 개가 있어요. 이제 필터를 바꿔주면은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SVG로 역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바꿔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팅커캐드에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아까 이제 샘플로 받았던 벽돌도 하나 일단 가져오고요. 자, 이렇게 가져오기를 하면 이 크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크기가 보이는 여기 하늘색 기준 평면이 그러니까 20cm
200mm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축적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30 정도, 그러니까 30%의 비율이죠. 알아서 바뀝니다. 가져오기. 이 SVG는 이제 데이터 파일에 따라서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줍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기가 됐는데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 그래서 이제 SVG로 이미지를 변환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칼라 이미지보다는 흑백이 명확한 이미지를 추천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면 3D 프린팅을 하기도 힘듭니다. 네, 굉장히 지저분하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아까 바꿨던 돌고래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돌고래도 지금 굉장히 크네요. 돌고래는 더 줄여서 가져오기. 네,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가 찾았던 이제 이미지가 모델링 파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모델링 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 때 저거 자체를 돌고래를 덩어리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튀어나오는 덩어리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얘도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홀 도형을 활용해서 구멍으로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응용하면 좋을까요? 물론 그림 파일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모델링 할 때 한글이 글꼴이 하나밖에 안 되죠? 이제 아마도 곧 이길 것 같아요. 팅커캐드에서 제공해주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미지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글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림판이나 또는 파워포인트를 같이 응용을 해볼게요. 그림판도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파워포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글을 이미지로 만들 겁니다. 한글을 이미지로 만들 건데, 근데 이 모델링에서 글자를 모델링할 때 주의할 점은요, 이 글자가 너무 얇으면 잘 안 보입니다. 네, 3D 프린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글자를 조금 크고 또는 굵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모델링에 다 눈에 띄고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굉장히 크고 만들면 이제 뭐 원하는 문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그림판에서는 바로 그림으로 저장이 돼요. 뭐 JPG나 PNG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SVG로 바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이런 파워포인트에서는 얘를 이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선택을 하면요. 그림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으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저장을 해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똑같죠. 앞에 돌고래를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픽 SVG 사이트에 가서요. 그림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필터를 다양하게 바꾸면 이제 라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꽉 찬 경우도 있어요. 필터를 바꿔서 확인을 하고요. 다운로드 SVG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팅커캐드에 와서 가져오기죠. 가져오기 파일 선택.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기를 해주면 역시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글이
모델링이 하나 이제 그림이죠. 글자가 써 있기는 했지만 이제 이거를 하나 그냥 도형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글꼴, 원하는 글귀 이런 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캘리그라피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써서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핸드폰 그냥 찰칵 찍으면 됩니다. 해서 변환해서 가져와서 모델링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 파일을 변환해서 팅커캐드에 가져와서 모델링으로 활용하는 거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덩어리를 사용하든 아니면 글자를 홀 도형으로 사용하는 거 여러분의 디자인에 따라서 음각인지 양각인지는 자신이 선택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이렇게 한글 그림판 하는 것도 알려드렸지만 구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구글 드로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에 자신의 구글 아이디가 로그인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글자를 써도 되죠. 네. 자, 여기서도 이제 한글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 구글 드로잉이 재미난 게 여기서 이제 SVG를 바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자를 조금 눈에 띄게 만들게요. 글자를 눈에 확 띄게 굵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조금 다양한 글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서체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네, 자 한글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한 거를 보면은 이 구글 드로잉에서는요. 여기 보면은 내보내기 다운로드에 가면요. 바로 SVG가 있습니다. SVG 벡터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SVG로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사이트를 이용한 거는 그림 파일밖에 없으니까 그림 파일, JPG나 PNG 파일을 SVG로 바꾼 거고요. 구글 드로잉에서는 바로 SVG로 줍니다. 여기 사이트에 갈 이유가 없죠. 팅커캐드에서 바로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서 일단은 가져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모델링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로잉을 사용해서 바로 SVG 다양한 한글 글꼴을 모델링에 응용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이제 SVG 파일을 이용해서 모델링에 응용한다 라는 거고요. 이 SVG 파일을 그림 파일 또는 내가 원하는 글꼴을 이용해서 모델링에 응용한다가 되겠습니다. 팅커캐드에서 만든 모델링 파일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최근 디자인을 누르면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눌러서 여기 이제 자동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공유 모델링이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을 체크하게 되면 이 팅커캐드에서 작업한 모델링 파일이 팅커캐드 사용자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한번 공유한 파일을 찾아봐야 될 텐데요. 다시 대시보드 화면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시보드의 화면에서 보면 검색창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디자인 검색이라고 하는 이 창에서는요, 내 디자인, 내가 만든 거 안에서 디자인을 찾을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이 만든 파일의 이름을 검색을 하는 거고요. 전 세계 팅커캐드의 사용자에서 파일을 검색할 때는요,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유 모델링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제가 공유한 모델링 파일이 아마 같은 거 검색하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클릭해서 이 파일, 모델링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해서 모양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외국인 사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검색어를 조금 다르게 검색을 해보면 다른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재미난 모델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웹에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모델링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혼자 다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팀 프로젝트라면 부분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합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팅커캐드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단축키를 모른다고 해서 모델링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작업을 하는데 조금 편하기 때문에 한번 쭉 알아두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볼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스크롤을 눌러서 확대 축소 하는 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죠? 단축키 중에는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된 도형을 누른 다음에 F입니다. F. 키보드에 F를 누르면요, 포커싱. 그 모양이 화면에 꽉 차게 F.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보여지게 됩니다. 모델링 작업을 할 때 훨씬 편리하겠죠. F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링 움직일 때 마우스로 움직여도 되지만 키보드 방향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방향키 이제 Z축 방향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는요, 마우스로서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잡아서 끌어올리면 되지만 키보드는 컨트롤 방향키 위, 컨트롤 방향키 아래입니다. 마우스로 모델링 작업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키보드로 디테일한 움직임을 잡을 수 있고요. 이 방향키 한 키, 한 번 눌렀을 때 움직이는 요 하나, 딸깍 했을 때 요 한 키는 1mm입니다. 얘는요, 요 그리드 스냅을 바꿔주면 바꿔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5mm로 바꾸면 한 키에 5mm씩 성큼성큼, 또는 이제 0.1로 해버리면 한 키에 정말 조금씩 누른 거예요. 네, 조금씩 갑니다. 보통은 1mm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공중에 띄운 도형들은 바닥에 붙이는 키는 D, 키보드의 D. 아래로 내려갈 때도 이제 키보드의 D 하면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평면으로서 붙이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자, 제가 이렇게 해서 D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도형의 가장 끝, 모서리가 됐든 면이 됐든 가장 끝점이 면에 붙는 형식입니다. 도형의 크기를 바꿀 때 함께 쓰는 키 그냥 잡아당기면 네, 마구 변했지만 Shift 키 누르고 잡아당기면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거. Shift 키. 네, 그 다음에 Shift하고 Alt 키 같이 누른 상태로 하면은 도형의 중심 위치가 고정된 채로, 이건 이제 도형의 끝점이 고정된 거, Shift하고 Alt 키 같이 누르면 도형의 중심이 고정된 채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쓰는 단축키 Ctrl C, Ctrl V 복사 붙여넣기.
도형을 선택할 때는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하나 선택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냥 어차피 여기는 애벌레밖에 없으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컨트롤 A 전체 선택이죠.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형을 하나의 덩어리 그룹 만들기 할 때 얘는 선택하고 여기 있는 그룹 만들기를 눌러도 되지만 단축키가 보이죠? 컨트롤 G라고 나타나네요. 네, 컨트롤 G입니다. 그러면 그룹 만들기. 반면에 그룹을 푸는 거는요. 컨트롤 Shift G. 네, 그룹이 된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Shift G 누르면 다시 도형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인 거 다시 뒤로 가고 싶은 거는 컨트롤 Z죠. 컨트롤 Z. 원래 명령 복구하는 거는 컨트롤 Y. 기본적으로 이거는 많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단축키는 아마 잘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 중에 이제 정렬. 정렬을 저는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렬, 가운데 정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렬은요. 2개 선택하고 물론 여기는 정렬 얘를 눌러도 되지만 키보드의 L입니다. L을 누르면 바로 정렬, 가운데 또는 왼쪽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에는 M입니다. 뒤집기죠. 뒤집기 M 누르면 이렇게 방향을 모델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쓸 때가 생깁니다.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형상에 반전이 필요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단축키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작업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느낌으로 제가 쭉 한번 훑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맞출 때 많이 사용했던 거 자는 룰러이죠. R을 누르면 자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 점이나 찍지 말고 X 누르고 다시 R을 눌러서 자, 이렇게 모서리점에 해야 그래야 작업을 할 때 편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R.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또 이제 워크플랜 W. 임시평면. 주황색의 임시평면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는 임시평면. 자, 또 W 눌려서 바로 이렇게 임시평면을 바로바로 옮길 수도 있겠죠. 네. 임시평면은 주황색이고요. 기준평면은 다시 바닥을 눌렀을 때 하늘색이 기준평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에 작업이 이제 요거 안에를 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요럴 때는요. 이제 요 도형을 색깔을요. 투명으로 놓으면 좋습니다. 투명. 여기 투명. 이렇게 투명으로 놓으면 요 안에 도형이 보이죠? 그래서 얘를 잡아서 자, 작업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모델링은 자꾸 자기가 생각한 걸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 만든다고 해서 그거는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의 모델링 실력이 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자기가 생각한 거를 여러 방법으로 이걸 더해서 만들어 볼까? 빼서 만들어 볼까?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시도해보고 만들어 봐야 여러분의 모델링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팅커캐드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모델링 프로그램의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팅커캐드는 취미나 아니면 기본적인 간단한 형상 만드는 데 용이하고요.
모델링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삼겠다 아니면은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전문가 전용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는 모델링에 좀 소질이 있네, 나 이거 되게 재밌어 하네, 이런 거를 조금 찾은 분들이라면 조금 더 모델링 일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이게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이라는 거 3D로 형상을 만드는 건 이런 과정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아갔어도 충분히 많은 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이지만 필요하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필요한 3D 프린터에 관련된 모델링에 관련된 영상 더 보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다은쌤 전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